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보이는 세상이 예전과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사람들 중 하나였던 자신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모두 애처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른바 측은지심인 것입니다.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공부해야 하는 마음이 애처로워 보이고, 또 어른들의 얼굴을 보면 마지못해 살아가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츰 자신도 모르게 그 빠져있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자신을 일깨워줄, 그 모르는 자신을 일깨우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씩 깨가는 그런 지혜를 하늘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그 방법은 다를 수도 있지만 모르는 자신을 일깨워줄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깨달음 후에 이 보이는 세상과 또 자기도 모르게 살아왔던 습성을 벗어나는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생겨난 습성에서 벗어나는 길을 점수라고 합니다. 점수는 한마디로 인간의 습성을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석가는 이와 같은 삶을, 인간의 습성을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서 사는 그 삶을 부처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깨달았을 때 나는 한동안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자꾸 났어요. 무엇 때문인지 또 왜 그런지 모르게 그 모를 눈물이 자꾸만 흘렀습니다. 이제 걸어가면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깨달으면 모든 감정에서 벗어난다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르다고도 생각하는데, 그 무렵 나한테는 그 이상한 불빛이 자꾸 눈앞에 나타나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불빛이 자꾸 나타나요. 그 불빛은 맑고 아주 짙은 그런 녹색 불인데, 그 불빛이 마치 말을 하듯이 나에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 하고. 당시에 우리 집은 그 강남구 논현동에 있었는데 그 녹색 불이 자꾸 나타나서 저 삼성동 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때 내 생각에 그 불빛은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에 가자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봉은사라고 하는 그 절은 지금처럼 웅장하지 않고, 지금은 상당히 웅장해졌어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그 당시에 들어간 입구는 흙이었어요. 땅바닥. 흙으로 된 마당이었으며, 그 마당 왼쪽에는 그 다 쓰러져가는 매점 같은 것이 있었고, 그 매점 앞에는 당시에 그 유행하던, 그 당시에 뭐가 유행했냐면 그 밤에 보면 파랗게 불만하는 그 야광으로 된 마리아 상이나 또 작은 스님 같은 상들을 앞에 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도 안에 들어가면 별로 볼 게 없었어요. 나는 그 절 안에 나를 일깨워줄 무엇인가가 있나 싶어 찬찬히 그 벽을 살피며 돌아보았습니다. 절간 벽에 있는 걸 찬찬히 보면서 안도 다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절은 8만 대장경을 번역한다고 하면서 일반인은 들어올 수 없게 그 철망 같은 것을 쳐놓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영감으로 생각해봤어요. 저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벽에는 벽에는
시부도인지 뭔지 아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았고, 또 그다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팔만 대장경 또한 나한테는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못 찾고 절에서 나와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오른쪽에 있던, 들어올 때 그 왼쪽에 있었던 거, 지금 나가니까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던 그 허름한 매점에서 다시 녹색불이 번쩍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저 안에 뭐가 있구나 하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니, 그곳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별게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아줌마하고 아저씨하고 둘이 앉아서 마주 앉아서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나한테 필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려고 할 때, 그 아줌마 아저씨가 화투 치는 그 머리에 선반이 있었어요. 그 선반에서 녹색불이 다시 번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반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조그만 책이 있었어요. 그 조그만 책이 얇은 책이었어요. 100원짜리 책이었어요. 그 소형책 5권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제목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그 야스퍼스의 철학, 또 뭐 양자물리학, 그리고 또 실존주의, 뭐 그리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도노와 점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도노와 점수는 무슨 말인지 그 당시에 몰랐어요. 실존주의, 양자물리학, 뭐 야스퍼스 철학 이런 거 대체로 이해했는데 이 책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책값은 건당 100원이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책이 나를 불렀는지 몰랐지만 사실 일단 모두 다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봤자 500원이니까. 그리고 구미에 당기는 책부터 한 권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값싸게 구입한 책은 이 내용도 얇아가지고 짧아서 2시간이면 한 권을 정독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이 또한 흥미롭기는 한데 나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4권 모두를 다 읽고 그 다음엔 무슨 뜻인지 모르는 도노와 점수를 마지막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를 불렀던 책이 바로 도노와 점수였던 것입니다. 도노와 점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녹색불이 나타나서 날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는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도노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점수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처음 들어보는 점수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까닭없이 흐르는 눈물을 통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상태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의 감정, 뭐 사랑 이런 것이 하나하나 낱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 상태로 인해 어떤 상태로 인해 작용을 할 뿐 그 상태를 몰라서 자꾸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있는 상태를 몰라서 자꾸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얼음 아시죠? 얼음이 물인 줄 아는 것을 도노라고 한다면, 저 얼음이 물이다, 물을 아는 것이 도노라고 한다면, 물을 발견하는 것을 도노라고 한다면 그 얼음을 녹이는 것을 점수라고 합니다. 예. 얼음을 녹이는 게 이제 점수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물인 줄 모르기 때문에 얼음처럼 차갑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원래 다 물이에요. 물인데 물인 줄 모르고 생긴 얼음대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예. 눈물은 곧 슬픔이지만 또 너무 기뻐도 눈물은 납니다. 감정이니까요. 그죠? 그러나 깨달으면 눈물은 나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눈물 나요. 나도 어떨 때 재밌는 거 보면 눈물 나요. 눈물은 나지만 슬픔과 기쁨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빠지죠. 거기에 빠지지만 깨달으면 안 빠집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눈물은 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매정한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깨달아도 눈물은 나는데 거기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내왔던 습성을 벗어나는 것을 습기 제거, 즉 점수라고 합니다.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점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습관들이 온 것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점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구토가 나며 토할 것 같으면서 서로 쓰러질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을 붙잡고 토하려고 했습니다. 막 구역질이 났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토하지는 않았습니다. 막 구역질이 나는데 토하지는 않았어요. 그때가 깨달음을 얻은 지 3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집이 또 무슨 동이든 그죠? 이사 갔을 때예요. 당시에 우리 집은 그 식당을 하고 있어서 낮에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번잡해가지고 식당을 하고 있어서 나는 낮에 손님이 많을 때는 이 방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날도 밥을 먹고 차에 들어가 낮잠을 잤기 때문에 혹시 체했는 줄 알았습니다. 체하니까 막 토할 줄 알았죠. 그리고는 갑자기 막 그렇게 구역질나고 토할 것 같더니 열이 펄펄 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열은 섭씨 43도 정도가 되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열 재봤더니 43도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집에 나랑 같이 나를 따르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요가에 관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나를 따라섰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은 펄펄 나지만 이상한 게 머리가 아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맑아졌어요. 오히려 머리는 맑고 또 기분 또한 상쾌했습니다. 근데 열은 펄펄 나는 거예요. 얼굴은 뜨거워요. 그 친구는 그 요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그 친구는 이와 같은 내의 그런 현상을 이게 쿤달란이라고 한다면서 나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쿤달란이라는 말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친구가 이게 쿤달란이가 열리는 거다라고 그때 나한테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하루 종일 열이 43도 정도가 돼요. 하루 종일 43도예요. 근데 머리는 맑아야죠. 집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왜냐면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그 친구 보고 그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머무를 수 있도록 부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는 사람이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처를 옮겨 그곳에 있다가 보니 그 처음 연락했을 때부터 한 일주일 후부터는 저녁이면 열이 차츰 가라앉아. 저녁이 되면 서서히 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11시, 12시 되면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되면 다시 열이 살살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45일 정도가 지나니까, 그렇게 45일 정도 계속하니까 어느 날 아침 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열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새벽 7시였어요. 그 뒤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새롭게 돼서, 그때 처음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왔냐면 전등록이라는 책이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해서 나왔어요. 전권이 다. 그 전등록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책이 전등록입니다. 그리고 그 강의는 저렇게 더 나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았습니다. 저 책은 일본에서도 발매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어느 대학 교수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교수님은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겠냐면서, 알아보겠냐면서 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나를 안다는 거죠. 나는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나는 모르겠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 나를 가르친 물리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 교수님은 내가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처음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그 충청도에 있는 그 법주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미륵불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깨지기 시작했대요, 그게. 그 당시에 저 미륵불은, 저게 그 당시에 처음엔 미륵불입니다. 그 당시에 미륵불은 저건 시멘트로 만든 겁니다, 저게. 시멘트로 만들어진 동상이었는데, 머리에는 모자를 쓴 그런 미륵불이었습니다. 저 미륵불이. 그리고 그 교수님은 법주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미륵불이 금이 가고 있으니까 몸체를 본떠서 새로운 미륵불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청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 그 당시 홍익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저걸 이제 본떠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청탁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그 교수님은 미륵불을 본떠서 내가 쿤달라니가 완성될 무렵에, 내 쿤달라니가 막 토하고 그럴 때, 그것이 끝날 무렵에
청동으로 만든 청동 황금 미륵불을 완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저 금으로 칠한 거예요. 청동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겁니다. 저기 3년이란 세월이 조금 지난 어느 날 미륵불은 그렇게 완성된 것입니다. 예. 그 전에 미륵불은 그 세면으로 된 미륵불은 금이 가서 깨지고 내 쿤다라니가 열릴 때 그때 황금 미륵불로 바뀐 겁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천체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것이 자신의 특성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천체로부터 영향받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작용은 이 보고 들으며 아는 자의식과 또 느끼며 행동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정신작용을 일으켜요. 그리고 영혼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움직이는 7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움직이는 7가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멀쩡한 대학 교수는 성문제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또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배고픔을 자제할 수가 없어서 남의 것을 훔치다가 감옥에 가는 이유가 바로 행동을 일으키는 7가지 본능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보면 좋아하고 누굴 보면 싫어하고 이런 것도 전부 감정도 나오는 거, 또 사람을 느끼는 거, 이게 다 본능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영혼 안에 들어있는 기능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면 알아듣는데 천체로부터 받은 특성과 또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자신을 말을 하면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한참 봐야지 그런가 보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의식이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천체로부터의 특성과 본능에 의해 만들어진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얘기도 알 것 같으면서 잘 모르겠죠. 본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좋든 싫든 같은 행동을 자꾸 반복하면, 본인이 좋아서 하든 싫어서 하든 어쨌든 같은 행동을 자꾸 반복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그냥 뭐 마지못해 하더라도 그게 하면 그게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을 알면 얼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얼음이 물이라는 그 물을 알면 얼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신이 물이라는 것을 몰라 얼음 또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하고 안 깨달은 사람하고 차이는 그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물을 알고 얼음을 이해하는데 안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은 얼음에서만 생각하고 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얼음도 모르고 물도 몰라요. 나는 일찍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 생각할 때 담배를 피우면 휴식도 되고 일종의 것도 휴식이에요. 피면서 또 담배 피우는 모습이 멋있게 보여서 나는 담배를 취미생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담배에 대한 소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술은 별로 안 마셔요. 근데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소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터가 나는 수백 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라이터 거의 다 있어요. 수백 개가 돼요. 그러다 나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내 담배는 내가 주로 피우던 담배는 그 끊을 무렵에 내가 피우던 담배는 그런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피우는 그런 일반적인 담배하고는 달라서 그 필터를 입에다가 닿으면 필터에서 단내가 나요. 아주 단내가 나는 그런 특별한 담배였습니다. 그런 담배를 피웠어요. 만약 내가 깨달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담배 끊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끊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내가 이해해요. 그래서 깨달은 나는 생각했습니다. 담배는 입으로 피우는 것이다. 그렇죠? 담배는 입으로 피우죠.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방법은 담배를 입에 가져가면 안 된다. 담배를 입에다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차 안에서 담배 피우던 그 담배들을 다 그대로 차 안에 놔두고 놔둔 채로 나는 담배를 끊기 시작했어요. 담배를 피우던 습성은 매우 독해서 나는 자꾸 담배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밥을 먹거나 그러면 담배 피우고 싶었어요. 옛날엔 밥을 먹고 꼭 담배 폈거든요.
담배를 끊으니까 이제 군것질도 하는 거예요. 옛날엔 군것질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깨달아도 그 습관은 떨쳐버리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 양보를 해서, 조금 양보를 해서 담배를 입에 대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담배를 입에. 그러니까 달죠, 내 담배는. 허용했어요, 입에 대는 거는. 그러나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만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입에 댈 만큼 불은 절대로 안 붙였다 이겁니다. 불 붙이면 못 끊는 거죠. 그렇게 서너 번, 그래봐야 한 3번인가 4번 정도 입에 대고선 단맛을 맛보다가 끝내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저 육각나라에 가면 저 사이파워 노트라는 것이 있어요. 저 사이파워 노트를 구입해서 그것에 담배를 끊겠다고 수없이 써놓았는데, 담배 끊는다, 담배 끊는다고 써놓았는데 안 끊어진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파는 아가씨한테, 육각나라 아가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여기다 썼는데 안 끊어지느냐 이러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끊으려면은 현실적으로 피우는 것을 막으면 되는데, 입에다 넣는 걸 그걸 막으면 되는데, 노트에다가 자꾸 쓰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입니다. 근데 노트에다 자꾸 쓰면 담배는 못 끊어요, 절대로. 저 사이퍼 노트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이 강의를 꼭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노트에 쓰는 이유가 담배를 계속 피우겠다는 작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쓰기는 끊겠다고 쓰죠. 근데 담배 자꾸 쓰는 거예요. 노트에 담배를 끊겠다고 쓰면 그것은 자신의 영 속에 담배를 담배하고 각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끊겠다는 건 지사정이지만 자기 영혼 속에는 계속 담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담배를 자꾸 불러들이죠. 원하는 것을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 노트에 쓰는 것인데, 원하는 것을 현실에 나타나라고 쓰는 게 노트에다 쓰는 것인데, 그 원리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에는 여러분들이 자기 그냥 사정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걸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쓸 일이 아니죠. 담배 끊는 것은. 담배를 입에다 대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영혼은 끊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영혼은. 그러나 담배라는 것은 이미지예요. 그죠? 담배, 이미지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담배는 영혼 속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 속에 있는 담배가 자꾸 담배를 현실에 불러들여오죠. 그러면 그 담배가 현실에 나타나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노트에다가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그래요. 돈 벌어야 된다고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구입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신이 원하는 자동차를 거기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를 살 수가 있어요. 들어와요, 어쨌든. 근데 거기다 자동차 사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그러면 돈이 그건 원래 없는 걸 쓰기 때문에 안 돼요. 아셨습니까? 원하는 자동차를 써야지 자동차가 생기는 겁니다. 아셨죠? 현실에 나타나라고 영혼 속에 쓰는 것인데, 이 현실에 나타나라고 영혼 속에 쓰는 것인데, 결국 종이에다 쓴다는 것은, 노트에다 쓴다는 건 영혼에다 쓰는 거예요. 근데 끊어야 할 담배를 자꾸 쓰면은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 담배가 자꾸 현실에 나타나 끊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주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담배를 끊겠다는 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주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객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생각은 입에 안 대면 돼요. 어쨌든. 아셨습니까? 입에 안 대면 담배 끊어지는데, 주관적으로 머릿속 안으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자꾸 담배 생각하면 안 끊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걸 충분히 이해하셔서 자기 자신이 사이퍼 하는데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내가 말한 녹색불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 녹색불이라는 것이. 나도 녹색불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하긴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은 영단일 수도 있습니다. 영단. 나와 파장이 비슷한 영혼들이 나를 돕기 위해 작용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작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녹색불이 자주 나타났지만, 그때는 녹색불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나타났지만, 요즘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녹색불 대신 필요한 것이 직접 저절로 컴퓨터에 뜨는 것입니다. 내 컴퓨터 이상해요. 뭐가 그렇게 떠올라요. 그게 이제 나한테 필요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뭐 누가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뭐 녹색불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것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통해 모두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인 것 같지만 어딘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파동은 연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은 파동이 안 보이니까 입자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아직은 입자 문명이라. 그러나 앞으로는 파동이 곧 입자를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문명이에요. 물과 같은 그 헥사곤을 통해 모두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삐딱하면 없어지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이치를 천리,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천리예요. 깨닫기 전에는 본능 또한 하나의 나였습니다. 본능.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는 것도 하나의 나였어요. 그것도. 그래서 감정을 내세워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사랑의 이기심이 작동해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도 사랑의 이기심이에요. 그게. 감정의 영향도 받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감정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나 진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깨닫기 전에는 이 본능이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면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안 그런데 성범죄를 일으키는 거 많잖아요. 뭐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시 쓰는 사람, 이 사람도. 그 사람 유명한 시인인데. 이기심은 이처럼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살인 등 큰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주 작은 본능이 용서보다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녀들 간에는 맨날 싸우고 그러잖아요. 뭐 이혼하고 찢어지고 싸우는 게. 다 사랑의 이기심 때문에. 그러나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그 여름 쪼가리의 놀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감정에 사로잡히는 그 자체가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우주처럼 화합을 통해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주는 화합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게 우주입니다. 아셨습니까? 우주는 화합을 위한 존재라면 그 존재를 허락하고, 여러분들도 화합을 위해서 살면 우주는 그걸 내버려 둡니다. 그 존재를 허락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라면, 자기 욕심만 따져서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라면 그 존재를 가차없이 섬멸하여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영원히 안 없어지죠. 그 우주는 화합하면은 존재를 내버려 두고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는 섬멸시켜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 천리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깨달음 전에는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특성에 의해 움직이지만, 깨달음 전에는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아까 말한 특성, 그런 특성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깨달음 후에는 그 모든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워 특성에 의해 사는 모든 만물이 애처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 특성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애처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애처롭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여 사는 그것이 애처롭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석가가 주로 하던 일이 그겁니다. 석가는 옛날에 그 모든 특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우주 최초의 상태, 즉 물로 돌아가자고 사람들에게 성부를 가르쳤지만, 그게 성부래요. 그런 특성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기 본래 이전에 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성부를 가르쳤지만, 나는
스스로 부여받은 특성을 자각해서 내 특성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자각해서 그 특성을 현실에 사용함으로써 풍요롭고 발전된 사회를 누리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석가하고 나하고 깨달음은 같지만 길이 서로 틀려요. 석가는 그래서 본래 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고, 나는 그 특성을 사용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발전시키자, 그리고 풍요롭고 그리고 누리자, 이런 것이 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사회에 풍요롭게 사는 바로 이런 삶을 옛날에 석가는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고. 석가는 이와 같은 사람을 자씨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씨불의 자는 스스로 작용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석가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나는 스스로 작용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자라는 게 내 가르침입니다. 이른바 석가의 가르침이 입자문명이라면 자씨불의 가르침은 파동문명인 것입니다. 이런 걸 파동문명이라 그래요. 앞으로는 파동문명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 알아듣겠지만, 왜냐면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파동문명 시절이 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파동을 일으키면 그것이 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지금은 물질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파동이 물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파동문명이라고 합니다. 좀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우주의 흐름 역시 파동문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물병자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육각형이죠, 앞으로 저 가운데는. 물병자 시대가 파동문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마크도 이렇게 파동이 물병자 시대의 마크입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지구 문명은, 이제부터 지구 문명은 파동 문명을 통해 3000년을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입자적으로 살던 사람들,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입자 문명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저런 나라는 이제 점점 안 됩니다. 물론 물건은 일본 제품이 완벽해요. 완벽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어요. 파동 문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정신이 나는 건 파동 문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지만 우리도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메꿔 가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역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파동 문명은 바람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휙 날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지구의 문명은 이 파동 문명을 통해서 눈부시게 발전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입자의 세계에서 여러분들 사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 파동 문명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지는 게 파동 문명입니다. 아셨습니까? 다음번 강의는 우주의 기운과 그 기운에 의해 발맞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동문명에 사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동문명 시대는 여러분의 건강과 또 여러분들의 생활 모두 풍요롭고 다채로운 삶이 되도록 그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파동문명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이것이 풍요롭고 다채롭고 또 건강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